안녕하세요. 2018년도 상반기 대비 한방에 끝내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어떤 이제 시험 자체,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자체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저걸 알아야 잘 이기겠죠.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본의 아니게는 아니고 좀 작정하고 좀 쓴소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언짢으실지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목적인데요. 이제 NCS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체적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시험, 이 정도. 필기시험, 근데 좀 빡세 보이는 필기시험. 이 정도 개념쯤은 다 갖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하고요, 직무수행능력평가 이렇게 두 가지 모듈로 필기시험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계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시행하는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해당 지원, 직무 또는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통적인 사항은 아니죠.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저희 강의도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산업인력공단의 어떤 정의죠. NCS의 직업기초 능력을 활용하여, 그럼 그 직업기초의 능력이 무엇인가가 이제 뒤에 10가지가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능력, 이거죠. 직업인이에요. 어떠한 직무건 어떠한 일을 하든 전공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공통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통능력이죠. 이 공통능력이 결국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머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제 일머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일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 개념이긴 한데요. 그런 추상적 개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 필기평가를 통해서 보겠다라는 건데, 추상적 개념일지라 하더라도 사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목적이라고 써놨지만 그러면 이거 도대체 왜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액면가로는 이런 거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액면가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겠다? 선발하겠다. 공기업 채용 전형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아시죠?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필기시험, 면접평가라는 그런 공통된 사항은 사기업, 공기업 똑같지만은 사기업과 공기업이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서류 전형에 있어서 어떤 명백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은 다 합격을 시킨다. 보통 최근에 이렇게 들어가죠.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걸러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규모가 큰 공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정도 요건만 충족해줘라 라고 한다라면은 서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이 점점 어떤 요식행위,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요식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은 1차적인 평가는 어디서 시작되더라? 이 필기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선발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하고 어떻게 유형별로 차이가 나느냐를 말씀드리겠지만은 목적 자체도 조금 달라요. 우리가 삼성그룹의 G셋을 제외하고 대부분 나머지 대기업들에서 실시하는 직무적성 검사의 목적은 뭐죠? 이것은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점수 분포가 이렇다라고 할 때 회사에서 정한 어떤 기준, 이 정도는 최소한 맞춰주면 좋겠다. 그럼 얘들은 아니에요로 하는 시험이 바로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의 일반적인 목적이에요. 하지만 공기업에 오게 되면요, 이러한 목적,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선발 시험이 됩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종 합격 인원이 10명입니다. 최종. 그런데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이 1000명이에요. 면접 전형 1차로 넘어가는데 여기 1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요, 이 시험은 뭐가 됩니까? 이 시험. 1000명 중에서 100등 안에 들어야 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은 어떻게 돼요?
100명 이것을 선발할 때 이 직무적성 검사가 주된 기준이 아니죠. 직무적성 검사에서 일단 700명 정도는 뭐 한다. 얘들은 지적 능력을 갖춰줬다라고 300명 정도 떨군 다음에 이 중에서 또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면접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뭔가 객관적 증거가 남아야 돼요. 이 객관적 증거가 남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뭐예요? 필기 시험입니다. 점수 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안에 들어야 된다. 정규 분포에 보면 뭐예요?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뽑겠다. 이것이 바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면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상위 단에 들어가야 된다. 이 의미가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 제가 뭐 약자로 쓰긴 했는데 실력이 가장 포인트예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 운이 안 좋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저게요. 그런데 이 실력은 잘 모르겠고 어떤 운이나 팁이나 꼼수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점수 빨리 좋게 올리는 방법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계산 무조건 빨리 하거나 잘 찍는 방법 없나요? 물어보고 그런 거 알려준다 그러면 와 이러고 좋아하고 저 그냥 진짜 대놓고 쓴소리 하는데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안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진짜 종합적으로 일머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과정은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생각보다 탄탄한 기본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꼼수나 팁이나 이런 거 찾고 있을 때, 저는 책 한 줄 더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에 나오는 문서 하나 더 외우세요. 계산 문제 실제 나오면 더 풀어보시고 근사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암산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자꾸 어떠한 요령을 찾아서 내가 뭔가 쉽게 여러분이 쉽게 얻고 싶다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쉽게 얻고 싶고요. 모두가 쉽게 얻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절대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요.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노력 해야 됩니다. 저는 수학을 포기해서요. 이게 수학이에요. 그냥 계산이야, 연산. 응용수리 몇 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서 헷갈린다라고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이 요즘 그런 거 점점 줄어들어요.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 근본적인 판단력 향상을 위해서, 근본적인 숫자 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근의 시험의 경향은 그렇습니다. 문제 옛날처럼 이만큼 내놓고 네 힘 닿는 데까지 풀어봐라 이런 형태의 문제들 안 나옵니다. 정말 어떠한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사고력을 키워야지 요령을 키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고 뭐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더라도 지금 현재 이러한 기본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공부 단계에서부터 무슨 요령을 찾고 하게 된다면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죠. 남들보다 잘해. 남들보다 잘합니다. 그런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이 안에 못 들어가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 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 그것은 어디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기본적인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요. 초장부터 너무 우울한 분위기 잡았는데 제가 진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괜히 저는 이래요. 제 강의만 들으면 합격해요. 이런 말 감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듣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법을 위해서 듣는 거지 이 강의를 들으면 내가 문제가 술술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생 다 서울대 갔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공부해야 되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모듈이라는 것, 10개 영역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들 중에 하위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다 복잡하게 해놓고 이것을 다 잘 알고 있으면 직업기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뭐 그동안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거고요. 어떤 통일성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자기들끼리 쪼개가지고 이거 하시죠, 이거 하시죠, 이거 하시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모아놓고 1번부터 10번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요. 뭐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는 이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거 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뭐 실제 시험을 해보니까는 문제 낼 게 별로 없어요. 억지로 냈는데 이것이 지금 능력인지 아니면 상식인지 아니면 원래 태어나서부터 알고 있는 예인지 또 몇몇 기업들은 도대체 이게 뭐래? 우리 원래대로 할래? 라고 하면서 무시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계속 푸시를 하고 뭔가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어디로 정리가 되느냐라는 건데 직업인으로서의 공통 소양 중에 1번이 뭐냐면요. 1번. 이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도에서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물이. 봤어요. 봤는데 어떠한 유형이 있냐면요. 1번 못 본 척 한다 있고요. 2번 물 떨어지는데요 있고요. 3번 그냥 자기가 사람 불러서 고치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누구를 원해요? 당연히 3번을 원하죠.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요. 이거 1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물 떨어지는 거 보고 10명이 보면요. 5명, 6명은 일단 못 본 채 합니다. 내일 아니거든. 3명 정도는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물론 못 본 척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데 1명 정도는 뭐 합니까? 물 떨어지네? 자기가 전화해서 사람 불러요. 사람 부르고 나가지고 고친 다음에 2만 원 들었어요. 돈 내놓으세요. 이래요. 오히려 이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에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황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해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제가 왜 독해를 강조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이 1번입니다. 말귀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견적을 짠다든가 뭐 하든가 대안을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수리 능력이 필요해요. 의사소통 능력하고 수리 능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다른 형태의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어떠한 형태냐,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의 주제가 뭐냐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자원 관리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기술 뭐 이런 능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이라는 기본 바탕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마치 별개의 어떠한 능력인 것처럼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돼버렸죠. 최근에 정리가 된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수리와 의사소통 또는 자원관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것이 정상적인 방안이죠. 최종 목적은 결국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거의 모든 공기업에서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요 3가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전체 문제의 80%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80% 이상이. 자원관리는 다른 게 없어요. 수리 능력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을 통해서 뭔가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 그것을 봐요. 그래서 자원관리는 그냥 수리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관리까지 하나, 둘, 셋, 4개까지가 전체 80%, 90% 이상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직이다 아니면 무슨 전산직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런 기술 능력이다, 정보 능력이라 이런 미명하에 그냥 몇 가지 테스트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뭐예요? 문서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문서가 달라져요.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개발 능력 시험은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NCS 시행 이후에. 좋은 얘기 써놓은 건데, 뭐.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인성검사 내지는 상황 판단형 문제로 나옵니다. 대인관계 어떤 이론이라는 거 문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거예요. 조직이해 마찬가지죠. 조직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학 분석. 나머지는 뭐 조직이해. 이거 사실 조직이해 내기도 어려워요. 조직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무슨 조직을 이해하고 들어오래. 들어와서 배워야 될 게 있고 배우고 들어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들어와서 배워야 할 것들을 어떤 경영학적 입장에서 제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조직이해를 내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직업윤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쪽들은요, 일종의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인 문제 해결 형태의 문제들, 그러니까 영역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내는 것도 점점점 축소되고 이제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50문제 퉁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융복합형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문제를 내는 편의성에 있어서는요, 그냥 개별로 툭툭툭툭 떨어뜨려서 내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상당수 많긴 하지만 이러한 그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장 중심인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고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요. 대부분이 출제되는 이 세 가지를 정복할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령 가지고 되겠냐고. 팁 가지고 되겠냐고. 그냥 특정한 숫자 몇 가지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 가지고 변형됐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겠냐고. 그거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더욱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는 딱 세 가지만 합니다. 얘는 옵션이니까 여기 따라가는 거니까 합니다. 시간이 좀 남으시면 나머지들은 슬슬슬 어디서 보세요? 지하철역에서 보세요. 그냥 커피 마시다가 심심하면 보세요. 저거는 대가리 싸매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가지고 대가리 싸매고 앉아서 공부해도 충분히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배 째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나는 한 달 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NCS 책을 폈어. 그러면 정말 시간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거 안 해도 웬만하면 틀리기 어렵게 낸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한 번만 그냥 슬쩍 체크해다 당연하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저희 강의도 대부분 이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 대부분 할 겁니다. 정보 능력이나 기술 능력, 그냥 의사소통 능력의 공문서 독해의 일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는 할 거예요. 근데 시험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얘가 할 겁니다.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세 가지. 여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러한 체계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출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너무 좀 애매모호하거든. 시간 관리 능력, 계산 문제에 몇 시간인가라고 물으면 시간 관리 능력이고요. 계산 문제에서 얼마냐라고 물으면 예산 자원 관리 능력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하위 구분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더더욱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사소통 문제를 푼다. 수리 문제를 푼다. 뭔 문제를 푼다. 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뭐예요? 나 문제 해결한다. 나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 해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라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로 내가 어디를 어떻게 공부하는가도 의미 없어요. 물론 체계상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자마자 뭐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거 한 개만 기억합니다. 모든 것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 좀 놀아봤는데 거기하고는 뭐가 다르죠?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목적 자체는 얘기해줬죠. 목적 자체는 얘기해줬고요. 굳이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하고 정말 이 차이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자 이게 아니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어떠한 형식으로 물어보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요. 이쪽이 직무적성검사라고 할게요. 이쪽이 직업기초라고 할게요. 굳이 비교하자면 인문학 내지 또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대 공학 이러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인문학 벌써 느낌이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휴먼 사이언스 그렇죠? 사회과학이면 뭔가 적용하고 싶어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연과학 어떤 원리예요. 뚝 떨어지면은 만유인력의 원리지, 그지? 그 만유인력의 원리를 가지고 공학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요 차이예요. 이론과 실제, 이론과 응용.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풀면서 우리가 원리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력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생각의 절차를 물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쪽은. 대표적인 게 추리 문제거든요, 추리. 그, 논리게임 있잖아요. 대표적인 추리게임인 논리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차곡차곡의 절차를 묻습니다. 아, 얘가 논리적 사고력이 되는가? 그거를 물어봐요.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논리게임이에요. 그런데, 일할 때 그 뭔 필요야? 여러분 물론 그건 있어요. 논리게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실제로 일 잘해요. 그거 확신합니다. 왜냐면 논리게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추리력이 아니라 저거는 정리능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논리게임이고 추리력 파트예요. 여러분의 추리에서 어떤 직관력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직관력은 오히려 수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일 잘하긴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집어넣거나 끼워넣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게임들이 이쪽 NCS 쪽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직업기초 능력을 평가하면서 사고력도 같이 보겠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한정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지들이 귀찮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둘이 섞어서 내는 경우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두 개를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쪽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게 작업 현장. 여러분 NCS 체계에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직무 상황, 그렇죠? NCS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직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액션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NCS 모듈 다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떠한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이 되지, 이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의 원리를 안다 이거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중심 대 응용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자체의 깊이는 이쪽이 훨씬 깊어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 싶으면요, 이쪽에는 진짜 머리가 터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쪽은요, 응용 중심이죠. 적용을 물어봐야 돼요. 적용을 물어볼 때 너무 단순하게 해놓으면 뭐예요? 그냥 바로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요, 무엇을 복잡하게 하냐면요, 상황을 복잡하게 해버려요.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거 다른 뜻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에서는. 문제가 길어요. 이거예요. 문제가 존엔 길어요. 그래서 처음 읽고 마지막 오게 되면 내가 처음에 뭐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냥 복잡한 상황을 주고 그 대신 해결책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예전에 강의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독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요. 그럼 문제 해결은 3단 콤보예요. 그냥 문제를 확인하죠. 문제를 확인하고 여기서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원인을 파악해야 뭐가 나옵니까? 대안 제시예요.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여기서 제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대로 해야 원인이 제대로 나오고요. 대안은 다른 거 아니죠.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기죠. 여기서 틀어져 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거기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 영화 고질라 보는데 바닷속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 그때 막 설왕설래. 한쪽에서는 해저 화산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괴생명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결국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더 뒤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독해력이 제일 중요하다. 즉 응용을 위해서는 문제 상황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물어본다. 깊이 있는 사고력, 절차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데 이거고 합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동시에. 바로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이다라는 것은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어떤 사고력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건가라는 응용을 위한 잣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은 양쪽에 다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화두는 바로 자료 해석입니다.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아주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핏셋 자료 해석 보세요. 5급 공채 어려우니까 민간 경력 잡고 보세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거든요. 뭐가 어떻게 바뀔 거다. 사실 다 제가 생각한 대로 다 왔어요. 지금까지. 이 얘기 한 이유 뭐냐면요. 뭔가 있어 보이라고 한 거 아니고요. 미안한데 우리 다 해야 된다 이 얘기야. 미안한데 우리 다 하자. 왜? 아직 이쪽에 딱 픽스가 안 됐어요. 이쪽 것도 어떻게 하고 있더라.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 왜냐하면 말했죠 아까 어떤 종합적인 테스트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버겁다고. 그러니까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죠. 그거 이쪽에 물어봐요. 자, 한 가지 걱정하실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건 뭐냐면 실제로 대기업만큼 세게 들어오지 않아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요,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는 미명하에 또는 삼성 같은 경우는 면접자 뽑겠다라는 미명하에 이쪽 문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공기업에 와서는요, 뭘 사고력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있느냐 정도 수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다만 뭐가 문제다? 한 개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2개 하려니까는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한참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건질 거라고는 독해력하고 자료 해석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생긴 모양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어 영역과 의사소통 영역, 소통 능력 이렇게 해놨는데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둘 다 한다. 우리는 둘 다 하는데 굳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애들이냐.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 결국은 언어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지만 굳이 NCS에서 말하는 의사소통형 문제는 무슨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일반적인 언어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겁니다. 뭐죠? 마치 수능 비문학 하면 딱 떠오르시죠? 수능 비문학 문제처럼 어떤 비문학 주제는 뭐 다양합니다. 뭐 경제, 과학 뭐 다양하죠. 다양한데 결국은 뭘 물어봐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주제 찾기나 일치 물어봅니다. 주제 찾기는 전체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맥락. 일치하기는 팩트 파악 능력이 있느냐, 팩트로 구별해낼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도 보시게 되면요. 결국은 이러한 제시문을 주고 나서 뭔가를 추론하거나 뭐 추론도 크게 이 일치 쪽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추론하거나 아니면 글 전체가 어떠한 주제,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적 독해력을 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가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보고 and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어디에? 명색이 NCS는 직무 상황이 중요하다면서요. 이 직무 상황에 뭔가를 연결시켜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낼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기초 강의할 때 공문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공문서를 가지고 공문서를 낸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낯설다. 낯설어요, 굉장히. 이거 다뤄본 사람과 다뤄보지 않은 사람의 갭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NCS 의사소통 능력이 어렵습니다. 공문서를 물어보는데 이 공문서가 뭐 또 모두 다 그 실제 업무와 관련된 거 그런 거는 아니겠죠. 가끔씩 보게 되면은요, 그냥 공문서의 형태를 띠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설치 관련이 이거 기술 능력에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기술 능력이다라는 그 기술 영역, 기술 능력이라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내요. 이게 굉장히 웃기죠? 여기에 나온 것들이 전자제품, 뭐, 이런 거, 부품, 뭐, 이런 게 나오는 기술인 거야. 프로젝터 설치, 뭐, 이런 거, 카메라, 매뉴얼,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이게 기술 능력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이거 해요. 상황. 어떠한 상황을 주고 나서 그 상황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1대1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NCS형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여기에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꼼꼼함이 중요해요. 꼼꼼. 왜 꼼꼼함을 묻냐?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게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공짜 들어가는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 얘는 둘째치고 저 공짜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바로 대민관계다라는 거예요. 대민관계는 우리가 회사에서 그 실수했어요. 뭐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아사리판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법 규정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그냥 아사리판이 나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정확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아닐 말로 공무원 스타일 뭐 이러면 딱 감이 오시죠? 그죠? 그거와 같은 일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주 꼼꼼하고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봐. 어디 있는지 이해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NCS형 의사소통 문제의 일반적인 성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합리적 추론하는 생각이 아니고 어떠한 규정된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기업이요. 생각보다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어요.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요. 거의 정해진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을 거다. 나중에 뭐 사장 정도 돼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서 이렇게 그냥 평균적인 사원으로 공부할 때는 아마 그런 경우도 좀 있겠다. 지금 나는 공기업 체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 그게 차이입니다. 수리, 추리, 말을 바꿔서 문제 해결, 자원 관리. 결국은 어떻더라? 큰 틀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수리, 추리라고 물어볼 때는 그냥 대놓고 뭐라고 물어봐요? 문제 풀어라 라고 물어봐요. 말은 뭐 마치 회사에서 무슨 상황인 것처럼 써놨지만 결국은 이건 뭐예요? 계산해라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논리게임. 그렇죠? 뭐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뭐 옆에는 뭐가 있고 뭐 옆에는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막 열심히 풀고 와 이래가지고 이렇게 푸는 문제들 이렇게 내요. 자, 이거 뭐죠? 이거 수리 논리, 말 그대로 논리력 평가입니다. 수리는. 여러분 수리 문제가 계산 능력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더 이런 거 풀 때 팁 달라 그러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수리는 이거 논리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에요. 손가락 빠르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계산에 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가 뭐지 하고 멍 때리는 시간이 더 많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푸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것도 물어본다 이거죠. and 우리는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내요. 그럴듯하게. 상황을 주는 거죠. 뭐 막 기차 노선, 뭐 정류장, 뭐 거리 여러 가지 변수들을 줍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요. 변수 파악이에요. 이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 상수를 걸러내고 변수를 찾아내고 독립변수냐 중속변수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있어 보이는데 그냥 한마디로 문제 풀 때 주어진 단서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상황적인 부분을 가지고 변수를 확인하는 것. 그래야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파악된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여기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해? 운송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료비가 가장 저렴하게 드는 철도 노선은 하고 물어봤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서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골라라라고 하면은, 선택해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영역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게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키는 거 하면 돼요. 그 시키는 걸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문제 해결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물어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하고 앞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는 어떤 직관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직관력이다라는 것은 문제의 상황을 한 번에 딱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요.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 5초 만에 이거구나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분이 걸려도 뭐래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고력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관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의 차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 보려고 대기업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지? 그래서 NCS에 오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서를 다 줘버립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판단해요. 아무리 빠른 사람, 매우 빠른 사람이 1분이다라고 하면요. 늦어도 여기서는 1분 30초면 똑같이 어떡하더라, 다 파악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비슷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조금 가슴 아픈 얘기를 해볼까요?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너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니?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 지금 상황에서 그거 따질 때는 아닌 거죠. 사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너 시키는 거 잘할 수 있니? 물어봐요. 근데 성질이 좀 다를 뿐이지. 자,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런 거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뭐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굉장히 바쁘다. 이거죠. 그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역이 있죠. 제가 말한 3가지, 4가지 빼고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있는데 너무 안 내면 또 슬프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직무적 성검사 유형에서 다루지 않는 유형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른바 경청. 그냥 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유치원 때 다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이 내는데 가끔씩 이론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그냥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볼 거예요. 공부하나 찍으나 맞을 확률을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많이 줄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전 시험에서 엑셀, 익스플로러 이런 문제 한 5개, 10개씩 이렇게 막 낼 때 뭐라고 막 했거든요. 강의 촬영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걸 왜 물어봐? 자격증 내면 되지. 그러면은 왜 토익 자격증 왜 내라고 그래? 그 앞에서 말하기 시험 봐야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 내라고 해놓고 이거 또 물어보는 건 너희들 자격증 못 믿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프로그래밍에 뭐 아니? 이 프로그램 사용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 거는 매우 줄어들었고, 그 대신 어떻게 돼요? 함수를 주죠. 이 함수는 이런 기능에, 이 함수는 이런 기능에 쫙 준 다음에, 자, 이 함수를 제대로 썼니? 또 독해력 물어보는 거예요.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독해력을 물어봅니다.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기존 직무적성 검사 유형은 다루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큰 틀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상식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독해적인 측면을 다른 방식으로 묻는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부담 가져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수를 얻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어떤 형태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면요. 최근에 어떤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볼게요. 여전히 이렇습니다. 기업별로 세부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요, 거의 이랬다면, 이런 형태였다면 최근에 그래도 좀 이렇게 됐어요.
좀 이렇게 됐어요. 살짝 좀 이제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 뭐냐면은요, 뭐, 완전히 뭐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다부터 해가지고, 뭐, 이건 그냥 인적성 판박인데, 뭐 이런 시험까지 뭐 완전히 이렇게 격차가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종합형으로 출제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영역별로 출제하는 데가 있고, 그 영역도 또 지 마음대로 중구난방이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별로 세부 출제 경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그 출제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험 준비에 좀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는 굉장히 단순해요. 언어 수리 추리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내 눈이 더 좋으니 네 눈이 더 좋으니 이런 도형 추리 이런 것들만 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똑같은 영역이라도 물어보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에 부담을 가집니다. 이 부담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유형이 다르다라고 해서 아직도 시험 문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유형이 다르다라는 건 묻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묻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기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냥 같은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거나 저렇게 물어봤거나를 단박에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나 이거는 공부했는데 이거는 뭐지라고 보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가질지언정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더더욱 기본기 따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10개 모듈, 10개 영역 중에서 5개 정도, 보통 5, 6개가 일반적이에요. 5개, 6개가 일반적입니다. 많이 나오는 데가 8개, 뭐 심지어 가끔 이런 데가 있어요. 전 영역. 그런 회사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내세요 하시고 세 과목 공부해서 가시면 돼요. 자, 보통은 5개,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현황에 맞게 출제하는데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시험들 이렇게 내기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 3가지만 해라고. 그런데 최근에 점점 시험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 3가지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 둘을 다 해야 된다라고 했죠. 둘 다. 예전에는 5대5가 나왔어요. 5대5. 기존에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유형, 간단하면서 이렇게 풀어라라고 하는 문제 절반. 그 다음에 이른바 NCS형 같은데 뭐 이런 문제가 한 절반. 이렇게 나왔던 거라면 최근에는 점점 이쪽이 감소하고 있어요. 저기. 감소하고 있고 NCS 모듈형이 증가한다. NCS 모듈형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모듈형이 증가한다라는 것은요. 종합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는 하나의 지문을 주고 여기다가 이 똑같은 지문에서 의사소통 능력도 묻고 수리도 묻고 문제 해결 능력도 물어요.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문 하나에 문제 3개 뭐 이런 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NCS 형태다라고 하는 쪽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한 형태다라는 쪽이 조금씩 더 증가하는 추세다. 이쪽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경향이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빨리 읽고 얼마나 빨리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NCS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 그거 알면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무엇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즐겁게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쉽고 효율적으로. 왜 그분만 쉽고 효율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시험의 성격과 더불어서 자, 첫 번째 닥치고 독해력이다. 이건 그냥 닥치고요, 진짜. 누가 빨리 읽냐 게임이 됩니다. 누가 빨리 읽냐 게임은요. 누가 얼마나 많이 봤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요. 합격률이 월등히 높은 집단이 있어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아주 택도 없이 높아요. 경력자 집단입니다. 1년 정도만 어디선가 일을 했으면요. 직업기초능력평가 굉장히 우습게 통과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와야 돼요? 공기업 가려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만큼 독해력, 즉 언어 능력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이 다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카페 들어와서 질문하는 거 보면요. 가끔씩 이게 왜 그렇게 읽히지? 라고. 99%가 A라고 읽어요. 근데 혼자 B라고 읽고 나서 이게 왜 A가 B인데 왜 A냐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언어 능력은 그냥 통상적인 언어 능력을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1층 다음에 2층이 쓰는 게 보통이잖아. 그지? 우리 집에서는 1층 다음에 3층 하기 때문에 2층에서 쓴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독해력. 많이 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재에 나오는 거 문제 풀고 치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책이든지요, 문제 풀고 치울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책은 없어요. 물론 이제 모 출판사들 책은 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적어도 우리 책 같은 경우는요, 그 지문 자체 하나하나가 다 주옥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러 번. 다른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요. 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한번 강조했던 것죠. 모든 길은 자료 해석으로 통한다. 심지어 요새는 의사소통 능력하고도 자료 해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모든 길은 자료 해석으로 통한다도 제가 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대기업도 다 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기업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실무를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실무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제 자신이 어떻게 고속승진을 했었는가 이런 거 다 돌이켜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쪽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이쪽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저 굉장히 객관적 평가될 수 있어요. 주관성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으로 통한다?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읽고 자료 해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이 주된 포인트다. 이것만 하게 되면은요. 자료 해석을 잘하게 되는 것은 계산도 잘한다는 뜻이에요. 자료 해석을 잘한다라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자료 해석 강의를 하면서 숫자 갖고 노는 게 뭐냐라는 거. 괜히 두 자리, 세 자리 곱할 땐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숫자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경력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 도친 개친 우리말로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시험을 봅니다. 쫄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어려우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는 이거 푸는데 1분, 누구는 이거 푸는데 5분 걸려야 어렵고 쉬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비슷하게 걸리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양이 많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익숙하지 않다. 여러분이 늘 봤던 거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편안하죠. 그런데 이쪽은 늘 보던 게 아니니까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한 가지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막 애가 타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다시 많이 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셋 유형에 익숙해져라 라고 했는데 피셋이라는 것 공직적격 시험입니다. 공직적격 시험 보통 이제 5급부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경력자도 급수는 그렇겠지만 수준은 좀 낮긴 하죠. 이제 앞으로 7급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 피셋 유형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언어 논리는 빼고 거기에 상황 판단형 문제,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민간 경력자 요 정도 보세요. 5급 공채 것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나는 NCS에 정말 그 정복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요. 5급 피셋 보시고 그 김에 행정고시도 같이 보셔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민간 경력자 정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묻는구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구나를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책에도 피셋 유형을 사실은 대부분 많이 반영을 해놓고 있어요.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거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CS가 결국 무엇이고 우리가 얘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내지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들을 이야기했었죠. 이제 아주 간단하게 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기초 강의예요. 그래서 NCS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정도가 주된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탕을 쌓는 거죠. 이 바탕을 쌓아놔야 여기가 여러분이 한전이라는 집을 짓든 아니면 여기다가 뭐 건보라는 집을 짓든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집을 지을 때는 또 다른 어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업별로 입장과 방향이 상이하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대비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도 결코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 NCS 기본서 하나 딱 내가 3회독 했다라고 해서 어디 가서 시험 다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는 거하고 시험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개별 기업별 추가 대비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위한 토대를 쌓는 작업을 우리가 이 강의에서 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